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입니다. 상한가 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과 전략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 분석을 통해서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 시청하시면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아래 빠르게 성장 중인 상한가 랠리 벌써 구독자 66,600분께서 구독 버튼 눌러주고 계십니다. 항상 감사하다는 설명 드리고요. 이 감사한 마음을 되돌려드리고자 다양한 무료 자료집을 드리고 있죠. 이번에 준비한 자료집 AI 로봇 2000지 기업들 중에서 어닝 서프라이즈, 즉 매출 실적이 근본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들만 준비해 봤어요. 게다가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음 준비하고 있는 건 AI 반도체, 그리고 AI 챗봇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실적이 탄탄한 기업들만 싹 다 모아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준비해 봤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선물이니 영상 마지막에 무료로 얻어갈 수 있는 방법까지 반드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주제는 무엇이냐? HBM, 최근에 AI의 핵심적으로 떠오르는 메모리죠. 메모리. HBM 세계 1위인데 반토막난 이 기업 1위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굉장히 50% 40%에서 50% 하락한 모습 주식입니다. 이 기업 3월 주도주됩니다라는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3월달 주목받을 수 있을 만한 이슈 일정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매수해 봐야 되는 추가적인 공략이 가능해 보이는 종목을 준비했으니 오늘의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기업은 고영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SMT 검사 장비 1위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SMT는 반도체용 인쇄 회로 기판 PCB의 반도체 칩이나 각종 전자부품을 올려 납땜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납땜한 반도체를 만들어진 반도체를 가지고요. 검사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문제인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다음 계획을 잡아가기 위해서 이런 검사 장비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나 대한민국이 HBM 시장이 오기 전까지 특히나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지금의 독점적인 지위를 이끌 수 있었던 이유도 이런 검사 장비 기업들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수율을 꽤 잘 잡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고요. 특히나 2차 전지에서도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에서도 이런 검사 장비 기업들이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게 되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1위의 선두에 자리에 오를 수 있었죠. 근데 해당 기업이요, 2023년도에 반도체 한파로 인해서 기업 실적이 악화되었습니다. 분명히 SMT 검사 장비 분야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한파를 직격탄으로 맞으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2021년도 기준 세계 점유율 39.1%를 차지하면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있었는데 타격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제 기업 분석 내역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70% 이상 하락한다라는 이야기 있었는데요. 근데 뭐 실적이 뭐 하락했다라는 거지 뭐 적자가 난 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2023년도 기준을 보시면 지금 현재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반토막 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기를 겪었죠. 그 과정 속에서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그래도 실적이 안 좋은데 시장까지 안 좋으니까 고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급락이 나왔고요. 고가 대비해서 몇 퍼센트 하락, 거의 주가가 64%까지 하락했고요. 최근에 반등을 해줬지만 거의 마이너스 40%대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 30% 중반에서 40%대 사이에 머물러 있다. 아직까지도 꽤 많이 올라왔지만 아직까지도 덜 올라온 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고 생각해 보셔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당 기업이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느냐? 간단하게 체크해 봐야겠죠. 핵심만 전달해 드리면 3D 검사 장비가 지금 주목받았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초로 3D 검사 장비를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원래 우리가 2D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 정말 평면에서의 모습이 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D 같은 경우는 입체적으로 보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뭐 그림으로써 좀 이해를 여러분들께 도와드리면 요렇게 3D와 지금 이제 2D와 3D는 요렇게
입체를 지금 현재 할 수 있느냐. 입체적으로 이게 2D 같은 경우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고요. 3D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검사 장비를 3D로 만들었다는 것은 단순하게 평면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이것을 돌려서 지금 현재 3D 측면에서도 다각도에서 지금 현재 검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검사를 세계 최초로 검사 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로 인해서 세계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기업이 고영 테크놀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시장 점유율 1위에 가는 게 괜히 간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해당 기업이 3D 기술로 결국엔 1위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건데 이 3D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미 눈치채고 계신 분들 있으시죠? 최근에 나노 반도체, 특히나 HBM 생산에 2D, 3D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과거 역사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최대한 간단하게요. 반도체의 성장 역사를 보시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뭐 컴퓨터용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굉장히 컸죠. 큰 반도체였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도 본체 자체의 크기만 해도 뭐 제가 봤을 때는 제 얼굴로 생각하면 제 얼굴 3개가 들어갈 만큼의 본체 3개, 4개가 들어갈 크기의 엄청난 크기의 지금 현재 크기였습니다. 자, 근데 이 해당 컴퓨터에만 들어가던 반도체가 어디로 유동하기 시작했냐면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들어가면서도 특히나 핸드폰의 고사양, 고스펙을 원하게 됐고 생각보다 높은 스펙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도체는 발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바로 나노 반도체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노 반도체 기술이란 작게 만들면서도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작아진다는 건 이게 나노라는 게 작은 건 아시죠? 근데 이 나노라는 게 작은 건 알겠는데 작아지면서도 어떻게 효율화되는 거야? 뭐 이유가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심플하고 쉽게 설명드리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A라는 곳에서 B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전기 신호가 반도체에서는 이동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전기 신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 거리가 멀면 멀수록 자연스럽게 속도는 느려지게 되겠죠. 성능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둘의 간격을 좁히면 당연히 빨라지게 되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성능이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이 두면 둘수록 더욱더 빨라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작게 만듦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과거에는 굉장히 멀어져 있었던 CPU하고 램, 특히나 여기 보시면 CPU하고 램이 이렇게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게 물리적으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굉장히 고성능을 내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능도 좋아지고 심지어는 전기 효율도 좋아집니다. 애초에 나노바들 작게 만든 데다가 전기 신호를 많이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기 효율성도 전기도 적게 먹고 반도체 속도도 빨라지는 엄청난 인류의 지금 현재 발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은 정말 간략하게 쉽게 설명드린 거지 이것이 전부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노 반도체 기술로서 핸드폰, 스마트폰이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스마트폰에서 나노 반도체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국도 뭐 한국의 삼성의 엑시노스도 애플의 반도체도 전부 다 이 나노 기술을 사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근데 나노 기술에 한계가 왔습니다. 결국에는 빠르게 나노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서 올라가다가 이제는 거의 뭐 지금 이제 16 나노 뭐 14 나노 뭐 쭉쭉쭉 줄어들면서 8 나노 아니 뭐 4 나노, 3 나노 떨어지다가 이제 거의 1 나노에 가까워졌어요. 1 나노 이상으로 줄이기 쉽지 않거든요. 이제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공정이 뭐 설계는 가능할지언정 실제 생산해내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기술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업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코어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 안 드렸죠. 코어를 늘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종 결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램이든 CPU든 코어를 늘리는 겁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칩 패키징으로 보이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면 CPU가 칩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노 반도체로 작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작게 만든 CPU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끼워 넣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속도가
당연히 빨라지고 효율이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옆에 하나 더 두고 옆에 하나 더 두고 옆에 하나 더 두고 하게 되면서 코어를 여러 개 두기 시작하면서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것에도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더 늘리고 싶은데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해당 반도체가 결국에는 작아졌다고 한들 핸드폰에 들어가고 더 고성능, 특히나 AI 같은 경우는 더 고성능을 원하다 보니까 반도체를 더 넣어야 되는데 전력 효율이 좋지 않아, 특히나 AI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전력 효율이 좋지 않고 특히나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보니까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방식을 바꾸기 시작한 게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어제 반도체를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 위로 쌓기 시작했다라고 설명드리죠. 보시는 바와 같이 반도체를 원래 옆에 두고 옆에 두고 옆에 뒀었던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위로 쌓아 올리기 시작하면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 효율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간격이 좋아야 된다.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예, 보시면 반도체하고 반도체 차이가 뭐 돼봤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옆에 두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게 회로를 구성할 수 있고, 심지어는 이 반도체가 이 전선 하나로 이어질 때보다 보시다시피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구멍에 의해서 직접 닿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렸거든요. 그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도체 회로 기판하고 통로, 그러니까 길이 많고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서 통로가 열리게 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쏠 수 있게 됐고요. 이런 쌓는 구조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반도체의 성능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D, 2.5D라고 해서 지금 현재 램만 쌓고 옆에 CPU, GPU를 두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이 CPU, GPU도 최종적으로 이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 구조, 즉 3D 구조가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걸 설명드린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쌓는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2D에서 2.5D, 3D로 지금 현재 반도체 구조가 바뀌고 있죠. 자, 근데 이 3D 검사 장비를 누가 제일 잘했다고요? 바로 고영이 잘했다고요. 고영이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세계 최초로 SMT 검사 장비에 3D 검사 장비를 도입을 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불량률을 잘 잡아냈고, 그럼으로써 주목을 받았다. 그래서 그만큼 노하우와 지금 현재 수많은 이제 점유율을 쌓아 나가면서 만들었었던 경쟁력이 빛을 발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BM용 3D 검사 장비를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고영이 검사 장비를 만들면 그냥 검사 장비를 만드는 게 아니라 3D 검사 장비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에서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HBM을 지금 현재 보좌하는 역할, 반드시 3 기술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고영이 주목받는 구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쌓기 기술이고, 쌓는 이 구조가, 즉 3D 검사기가 필수가 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장비 딱 봐도 위에서만 스캔하면 안 되죠. 옆에서도 스캔해보고 속에서 어떻게든 더 잘 상세하게 스캔할 수 있을 만한 방법들 찾아내야겠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적용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이 고영이라는 기업이 굉장히 크게 지금 주목받을 가능성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단순하게 그냥 검사 장비를 1위로 잘 만든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상황 때문에 더욱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왜 그런 것이냐? 지금 한미 반도체가 이 반도체를 이렇게 쌓아나가는 공정 있잖아요. 쌓아나가는 공정에서 본딩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본딩 장비란 무엇이냐? 본딩 장비란 이 반도체를 하나 쌓고 그냥 단순하게 쌓는 게 아니라 이 사이를 본드로 이렇게 붙여는 특수한 물질로 이렇게 접착하는 지금 현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이 한미 반도체 본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본딩 장비를 이 지금 한미 반도체가 삼성전자한테 공급하지 않고 SK 하이닉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HBM 본딩 세계 1위 기업인데,
SK 하이닉스하고만 협업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 떠도는 소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SK 하이닉스하고 워낙에 옛날부터 같이 협업을 해오면서 맞춰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독보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함께 협업을 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SK 하이닉스하고 피땀 흘려서 만들어 놨는데 갑자기 이 장비를 삼성한테 갖다 줘버리면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소송 들어가겠죠. 이 기술력 침해했고 이런 기술력을 경쟁사한테 줬다라고 하면서 소송에 먹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과거에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이 이 삼성 이 전자의 자회사, 솔직히 말해서 그냥 삼성전자 안에 있는 사실 속한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부러 이런저런 사법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밖에 빼놓은 자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회사가 한미반도체의 반도체 장비 기술을 베껴다가 지금 현재 갖다 써가지고 삼성전자한테 그 장비를 받은 다음에 장비를 다 뜯어봤어요. 뜯어봐서 핵심 기술이 뭔지 그 공정들 다 싹 다 기술력을 베껴가지고 지네가 만들어가지고 삼성전자에 납품해버린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회사인데요. 이 삼성전자 자회사하고 그래서 과거에 소송했던 이력이 있어요. 그래서 삼성한테 애초에 반도체 장비를 갖다 주는 것 자체가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겠죠.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뭐 가장 최고의 제품은 하이닉스한테 제공하고 다음 버전이 나오면 그 이전에 있었던 버전을 삼성전자한테 납품해 줄 수는 있어도 지금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독점을 달리고 있는 반도체 생산, 특히나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에게 반도체 장비를 줄 이유가 더더욱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한미 반도체는 삼성전자한테 반도체 장비를 줄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계속 뒤처지게 되겠죠. 이런 삼성전자가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 뭐 한미 반도체를 계속해서 꼬셔보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다른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일본의 장비를 들여오는 건데요. 삼성전자 일본 장비사의 2.5D 본딩 장비죠. 똑같이 쌓을 수 있는 본딩 장비, 대량 발주, 엔비디아 물량 확보 신호탄 이런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사실 대량 발주한 것이 다양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대량 발주했다고 보입니다. 2.5D 3D 공정이 필수 TC 본딩 장비 한미 반도체가 HBM 본딩 세계 1위인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을 지금 현재 납품받지 못하고 일본 장비사에게 받게 되었죠. 제가 이 내용을 못 바꿨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본 장비사에게 본딩을 발주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근데 이것이 아마 삼성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한테 가서 자회사에게 넘겨주고 장비를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독재적인 생산을 좀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이제 부족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장비를 들여와서 어떻게든 이제 비벼봐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어떻게든 이 해보기 위해서는 수많은 실험이 필요할 거고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시간 들여야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 이 반도체가 생산이 됐는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문제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그죠? 그죠?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고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문제가 뭔지를 발견하는 게 누가 하는 일이다? 고용 같은 기업이 하는 일입니다. 반도체 장비 지금 검사 장비를 하는 기업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고영 같은 기업이 과거에 3D 기술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시장을 점유율을 올렸듯이 HBM 시장도 고영이 함께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고영 같은 기업이 추가적인 주가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뭐 최근 제 영상을 몇 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기입니다. 위기인 만큼 과감하게 움직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과감한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빛나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삼성과의 이 힘든 시행착오를 함께할 가능성이 높은 고영이라는 기업,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종목 반드시 넣어두시고 공략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잘하는 기업이 있죠. 제가 직전에 이미 공개를 해드렸고 관련된 종목이 급등하는 모습을 직접 보셨을 겁니다. 실제 뭐 제가 유튜브에 간단하게 들어가 보시면 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최근에 SK 하이닉스 관련된 기업으로 해서 말씀드린 기업이 있죠. 잠시만요. 해당 기업이 종목을 뭐 여러분들께 드리자마자 뭐 주가가 너무 급등해 버려 가지고 저 또한 굉장히 이제
너무 빨리 급등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기업이었었는데 해당 기업 여러분들께 급등세 날렸죠. 이쪽 기업은 SK 하이닉스 향입니다. SK 하이닉스 향 잠깐 광고 나와서 예, 요걸 빼면 다음 바로 보여드릴게요. SK 하이닉스 향인데요. SK 하이닉스 향 기업이 바로 요 기업입니다. 반도체의 강자 QRT라는 기업인데 이 해당 기업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당시에 SK 하이닉스 자회사에서 빠져나온 기업이에요. 그래서 QRT라는 기업을 여러분들께 며칠 전에 드린 다음 날 그냥 뭐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습니다. QRT. QRT가 반도체 장비 관련된 기업인데 이게 급등해 버렸습니다. 근데 이게 이미 급등해 버렸으니까 해당 기업 같은 경우 우리가 사실상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QRT라는 기업을 보고 공략을 하실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너무 높아요. 그죠? 너무 잠시만요. 화면이 난잡하네요. 이거 빼버리고 자 보면은 QRT라는 종목이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보이시죠?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삼성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얘네가 아마 SK 향을 거의 다 담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고용하고 협업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고용 같은 경우에도 SK 하이닉스 향이 분명히 존재하고 납품할 이력이 존재하고 앞으로도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고용한테 오히려 절실한 제안을 할 수 있는 건 삼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삼성향이라는 걸 강조해 드리는 이유는 이제 곧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전략을 곧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3월 26일 날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거예요. 이제 곧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3월 26일 날짜 메모리 전략을 공개한다라고 이미 삼성전자에서 이야기해 놨기 때문에 26일 전까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된 주가가 살짝 조정받아주면 다시 한번 마지막 공략입니다. 아마 더 이상 더 많은 자리를 줄 것 같진 않고요.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공략을 하시면 분할 매수해 두시면 한 번 더 먹을 자리가 올 거라고 예상이 되니까 급등하기 시작하면 한 15%에서 많게는 20% 욕심 없이 먹고 나오시면 좋은 전략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간단한 설명드려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걸까지 설명드릴게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고용을 더 보셔야 되는 이유는 이제 해당 기업이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실제 의료용 로봇으로 만들어서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삼성전자가 최근에 로봇 자동화를 넣지 않으면 반도체 장비들 납품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삼성 반도체 장비사의 무인화 기능 필수 요구. 거의 로봇 기술이 필수로 되고 있습니다. 뭐 이만한 기업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잘 주목해 보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종목을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 자료집 만들어 놓은 무료 어플리케이션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접속하셔서 많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자료집들을 얻어갈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은 어디서 얻어갈 수 있냐? 아이폰은 앱스토어, 구글 핸드폰, 안드로이드는 삼성 핸드폰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검색창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무료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설치 버튼 누르셔야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무료 설치 버튼 누르고 다운로드 들어가시면 바로 어떤 화면이 나오냐? 바로 이재진의 상한가리라는 무료 어플리케이션 메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포착 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무료로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아이디를 만드시고 로그인하시면 되는데 무료 아이디를 핸드폰 번호 없이도 만들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간단하게 최대한 여러분들께 이용해 보실 수 있게끔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아이디 만드셔서 이용해 보시면 돼요. 아이디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해당 화면에서 추천주 시황글 자료 중에 아무거나 클릭하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라고 화면이 나오는데요. 해당 화면에서 왼쪽 하단에 있는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동의 체크하시고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아이디 만들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이디 만들라는 화면이 나오면 아이디 만드시면 돼요.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이메일 주소에다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이 골뱅이 네이버.com을 직접 입력해 주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비밀번호 123412346 쉽게 설정하시고 아이디 성함은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이라고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하시고요. 아이디 만드셨다라고 한다면 가입을 로그인하시면 되겠죠. 꼭 적으실 때 각자 사용하시는 네이버 아이디에다가 네이버.com 여러분들 꼭 골뱅이 네이버.com 적으시고요. 로그인 상태 유지 꼭 체크하시고 로그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하고 들어오시면 다양한 무료 정보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요. 해당 급등천주 시황을 포착 자료 중간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보여드리면 급등주 포착 자료에서는 유튜브 영상하고 반도체 관련주 오늘 시장에서 강하게 급등한 테마와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전 시황을 통해서 장시작 전에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주요 지표들 그래서 증시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그 전일자 상승 테마는 어떤 종목이었으며 오늘 주요 공략할 만한 기업은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쭉 정리해서 적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와 종목들도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급등 추천주에는 단기간에 급등 가능성이 높은 차트가 예뻐 보이는 종목들도 제시해드리고 있고요. 중요한 자료집은 공직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있습니다. 2024년도 두 배 급등 자료집, 특별 자료집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자료집들 쭉 나오는데요. 맨 아래 AI 로봇 2020 어닝 서프라이즈 자료집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곧 AI 반도체와 AI 챗봇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핵심 기업들만 모아서 또다시 자료를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이니까 아직까지 구독 버튼 안 눌러주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시고 해당 자료집까지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100%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하지만 높은 확률의 종목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조금 더 여러분들께 자세히 파고들다 보면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이 등장하니까요. 여러분께서 꼭 남들보다 한 걸음 더 분석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드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보시고 더 좋은 종목이 없나 찾아보시면 더욱더 높은 확률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단순하게 제가 드리는 종목에서 끝내지 마시고 다음 더 좋은 종목이 없는지 한 번씩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훌륭한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게 100% 무료라고 해놓고 나중에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럴 일 없습니다. 해당 무료 정보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내가 80%에서 90% 정말 높은 확률의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정말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장에 어떤 종목들이 잘 갔는지 보고 오늘 아침 시장 8시 30분에 올려드린 아침 시황에 해외 증시 분석, 주요 지표 쫙 분석, 주요 뉴스 분석, 주요 종목 분석, 오늘 시장의 주요 뉴스 싹 다 보면서 추려보고 관련된 종목 체크해 보는 거. 차트 예쁜 종목 찾아보고 2023년도 2배, 3배, 4배 급등할 만한 종목 찾아보는 거 2024년도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당연해야 되는 것들을 저도 해야 되는데 가끔가다 하기 싫어질 때가 많잖아요. 저는 이제 저희 가장 큰 단점인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하다는 점을 메꾸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료로 공개해드리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매일 2,000분에서 3,000분이 제 어플리케이션을 봐주십니다. 자, 그럼으로써 저는 하기 싫을 때마다 말했던 제가 뱉어놨던 말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실하게 정보를 정리하게 되겠죠. 그 과정 속에서 저 또한 성실함을 잃지 않고 시장에 대해서 파악하고 분석하고 높은 확률의 투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에게 동기부여를 주시고 여러분들은 무료 정보를 얻어가면서 시장에서 보다 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으니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용하시면서 함께 발전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 보다 더 높은 확률의 종목들을 다시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할 테니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냐고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